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아, 나만 불안한가? 나만 멘탈이 흔들리는 건가? 하고 말이죠. 특히 지금처럼 2025년 S&P 500이 상승과 하락 가능성을 모두 품은 변동성 높은 시기에는 더욱 그럴 겁니다. 내년에는 S&P 500 지수가 7천을 넘을 수도 있다는데, 또 한편으론 거품 붕괴 가능성도 있대. 이런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하락장에도 끄떡없이 S&P 500 ETF에 투자하는 비법을 함께 파헤쳐 볼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 투자 전략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럼 함께 단단한 투자 근육을 키워볼까요? 먼저 2025년 S&P 500 시장 전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쪽에서는 2024년 상승세를 이어받아 2025년에도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S&P 500 지수가 7천을 돌파할 거라는 과감한 예측도 나왔죠.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은 돈을 더 쉽게 빌려 투자할 수 있고, 이는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됩니다. JP모건 같은 곳에서도 매그니피센트 7을 제외한 다른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날 거라고 봤으니까요.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거품 아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예상치 못한 금리 정책 변화, 심화되는 재정 적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불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언제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수입 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주요 투자사들이 예측한 2025년 S&P 500 목표가는 5,500에서 7,100 사이로 정말 범위가 넓습니다. 중간값은 6,600 정도인데 골드만삭스는 좀 더 보수적인 6,500을 제시했죠. 이렇게 월가 전망이 강세와 약세로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건 그만큼 2025년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해답은 하락장에도 끄떡없는 투자 전략에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꾸준한 분할 매수입니다. 이 전략은 하락장에서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정해진 금액으로 S&P 500 ETF를 꾸준히 사들이는 거죠. 쉽게 말해 주가가 싸질 때마다 더 많은 수량을 모으는 겁니다. 평균 단가 낮추기라고도 하죠. 특히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지금이 추가 매수 찬스구나 하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더 담아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S&P 500은 결국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매집한 물량은 상승장에서 큰 수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흔히 이기는 기회다라고 말하잖아요. 바로 이때를 위한 말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안전자산 편입입니다. 하락장이 언제 올지, 얼마나 깊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에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두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70%는 S&P 500 ETF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채권이나 금에 투자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식이죠. 이렇게 위험과 안전을 적절히 섞어두면 시장이 크게 요동쳐도 내 자산 전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배가 폭풍우를 만나도 뒤집히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전략은 커버드 콜 ETF를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하락장에서 손실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대표적으로 삼성자산운용의 KODX 미국 S&P 500 변동성학 대시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이 ETF는 이름 그대로 변동성이 커질 때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해서 하락장에서의 손실을 줄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는 S&P 500 지수의 상승분을 최대한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VIX 지수, 즉 공포 지수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VIX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변동성이 확대되면 콜옵션을 100% 매도해서 시장 하락에 대비하고 동시에 초과 성과를 노리는 거죠.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거나 상승할 때는 커버드 콜 전략을 쓰지 않고 S&P 500 지수 상승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ETF는 VIX의 20일 이동평균 초과 여부와 VIX 선물의 백워데이션을 동시에 활용해서 변동성 시기를 똑똑하게 판단해요. 물론 일반적인 패시브 ETF보다 운용 보수가 다소 높을 수 있지만 하락장 방어라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험한 길을 갈 때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전략들을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유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S&P 500 ETF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S&P 500은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우상향해왔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ETF 선택 시에는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운용 보수나 매매 중개 수수료 같은 비용은 생각보다 복리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저렴한 ETF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분산 투자의 중요성입니다. S&P 500 ETF는 이미 미국 대형주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미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다른 국가, 자산이나 다른 종류의 자산에도 분산해서 투자 위험을 더욱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레버리지 ETF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2년 이내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레버리지 ETF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시장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거든요. 내 그릇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그의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시적인 경제 상황 변화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독주가 2025년에는 둔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에 따라서는 가치주들이 성장주들을 능가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으니 너무 특정 종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상장 S&P 500 ETF와 미국 상장 S&P 500 ETF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세금이나 거래, 편의성 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펀드, ISA, 퇴직연금 같은 계좌에서는 미국 증시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상장 ETF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 ISA 계좌를 통해 S&P 500 ETF에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계좌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마인드셋 싸움입니다. 아, 왠지 떨어질 것 같아서 매수 버튼 앞에서 망설였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끝까지 들고 갈 걸, 이런 후회 많이 해보셨죠? 사실 주가가 하루에도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멘탈 안 흔들리고 들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과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레버리지는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우리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립니다. 한때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 주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자산을 잠시 가졌다 해도 결국은 다 날아가고 내 그릇만큼만 남게 되거든요.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는 걸 넘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쌓아주는 안전마진이 커지고 그와 함께 우리의 투자 그릇도 커진다는 의미예요. 처음에는 몇십만 원만 빠져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나중에는 수억 단위의 변동에도 평정심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성실한 농부가 씨앗을 뿌리듯이 꾸준히 투자라는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 새가 먹든 돌에 떨어지든 가시덤불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계속 뿌리는 거죠. 왜냐하면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도 똑같아요. 우리가 꾸준히 뿌리는 S&P 500 ETF라는 씨앗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그리고 예측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4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자본이 할 수 없는 장기 투자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둘째, 우리가 중간에 흔들리거나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하락장 투자 전략들을 믿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죠. 셋째, 인생의 희로애락 이벤트들을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큰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은 S&P 500 투자에서 제외하고 안정적인 곳에 두는 식으로요.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서 속성이 다른 자산 23개로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S&P 500 ETF는 훌륭한 자산이지만 거기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다른 종류의 자산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부동산이 베이스 캠프라면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장기 투자의 정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략과 마인드셋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면서 우리의 투자를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이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스펙합니다.